제 이름은 김진성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한 직장에서 바치고 퇴직한 지는 이제 3년이 넘었네요. 넉넉지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내 이미경 씨와는 40년을 해로했으니 이제는 그저 한 이불 덮고 사는 정으로 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제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 남은 건 그저 적적한 시간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과였죠.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있는 건 없고 신문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저 자신을 내맡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 근처 공원에서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벤치에 홀로 앉아 책을 읽는 한 여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곱게 빗어넘긴 단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쭈뼛거렸습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운을 뗐죠. 여인은 제 쪽을 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첫사랑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여인의 이름은 박미수.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미숙 씨도 저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쳤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게 잊고 지냈던 설렘과 활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흑백이었던 제 삶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것 같았죠. 제 아내 이미경 씨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살림은 똑 부러지게 했지만 살가운 말 한마디 없었죠. 젊어서부터 그랬으니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작은 고민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죠.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말투는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과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은 사슴처럼 서로의 존재에 목말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공원 데이트를 넘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미숙 씨는 꽃무늬 원피스도 거리낌 없이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젊음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집중하며 이 시간을 영원히 멈추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한 번은 미숙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미숙 씨가 제 어깨에 살포시 기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에는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우리는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도 저 불빛들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을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법이죠. 어느 날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찍은 가족 사진을 미숙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걸 아들이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미숙 씨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숙 씨의 아들이 혹시 저희 집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저희 아내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는 예감이 들었죠. 미숙 씨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말이죠. 미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처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미숙 씨의 아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아내 이미경 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제게 물건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은 쓰레기라고 말이죠. 자식들까지 찾아와 저를 비난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이미경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저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들이 찢겨나가고 함께 맞춰 샀던 가구들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미경 씨와 저는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난파선 같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미숙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죠. 그녀 역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꿈속에서 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늘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식당에서 박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박성훈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형님이셨죠. 박성훈 씨는 저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박성훈 씨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박성훈 씨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박성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고통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작은 심부름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황혼 이혼과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겪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황혼 이혼으로 아내와 헤어지고 사랑했던 미숙 씨와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전히 미숙 씨가 그립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를 그리워하는 대신 그녀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씁쓸한 실패담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과 그로 인한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움과 상처 속에 갇혀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고 지냈던 설렘, 혹은 뒤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